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미국이 감세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상원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상담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식 해설입니다. 12월 1일,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달에 왔는데요. 해외 선물도 그 연말에 접어들수록 조금 장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래서, 어떻게 또 연말 분위기를 또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챙겨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12월 한 달간에 정말 어떤 변동성, 그리고 첫 시작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 신세계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사이다 같은 김경윤 PD도 함께 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어제 오펙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세제 개편안의 상원 표결이 오늘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으로 11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1시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표결을 정말 코앞에 두고 지금 좀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뉴스들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인 만큼요. 어제짝에 S&P 선물 시장 보셨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이 상당히 높게 변동성이 있었죠. 자, 이어서 오늘장은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간의 흐름도 저희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전략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분들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금요일 저녁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주실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금요일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에 빛나는 별이죠. 북대칠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낮에도 뵙고요. 밤에도 뵙고 해외 선물의 새로운 별 북두칠성입니다. 네. 최근에 재밌어요. 아주. 예, 세계 편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어제는 또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은 강하게 혼자 떨어지다가 지금 하락분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고 그 반대로 이제 달러 자체가 움직임이 좀 횡보장이 나오는데 골드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는 또 하락세 나오고 있고 오일도 매수세로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거의 연말이 들어서는데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추세도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맞춰서 좋은 추천 자리 있으면 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두칠성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지수 먼저 보시죠. S&P 500 지수는요, 264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장의 고가 궁금해하실 텐데 어제 고가는요, 2658.50포인트였고요. 현재 구간은 2645.50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0.12% 강보합권입니다.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셨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6339.50포인트입니다. 어제 반등이 일어났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밀리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반등을 이어왔던 유로 FX, 지금 현재 구간에는 0.27%가 빠진 1.18815달러로 1.19 가격대가 다시 한번 또 깨졌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또 1280달러까지 깨지면서 1276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장에 오펙 정례 회의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의 흐름 볼까요? 크루드 오일은요, 다시 세게 강한 흐름 나오면서 58달러가 단숨에 돌파가 됐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바로 직전만 해도 57달러 후반대였는데 58.34달러까지 1.60% 강한 상승세로 현재 탄력받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에는 다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에 다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이슈를 통해서 크루드오일 또 꼼꼼하게 실시간 리딩과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기사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윤 PD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김경윤 PD? 네, 오늘은 영국 쪽에서 먼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58.2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연준 이사에 지금 매파로 평가받는 마빈 구프랜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대 교수를 지명을 하면서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상원의 세제안 통과가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세제 표결이 오늘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재정 적자 해결이 없는 세제안 통과는 달러의 무용지물이다. 가격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ING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파운드 대비 유로의 환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현재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오펙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오펙이 원유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역시나 시장에서는 일단 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오펙에 대한 뉴스가 가장 중점적이어 보입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양쪽의 의견도 계속해서 분석적 기사 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원유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 합의했다는 점, 이전에 정례 회의 전에 김경훈 PD가 짚어주셨던 부분은 일단 기간에 대한 부분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원유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 합의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간추린 뉴스를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먼저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감세한 상원 통과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던 S&P 500인데요. 현재 이 시간에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646까지 올라가면서 고공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시도하는 유로 FX라고 이슈가 짚어졌는데요. 자, 현재 구간은 어제의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채 0.2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어제 정례 회의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입니다. 산유국들의 감산기간 연장 합의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 살펴보셨듯이요. 오늘 1.53%, 1% 넘는 강한 시세 뽑아내고 있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하락에도 추세가 무너지며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골드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포지션,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그 또한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각 종목마다 정말 중요한 변곡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한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각 이슈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면서 여러 의견을 통해서 또 전략적인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S&P 500입니다. 자, 어제장에 그저께죠. 그 전날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S&P도 같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분석도 이어졌었는데 S&P는 뭐 나스닥의 조정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리고 어제장에도 역시나 뭐 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눌렸지만 역시나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자, 오늘장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첫 번째 이슈입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저희 업이고요. 지금 마스터님 지금 관망이신 거죠, 반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통적으로 이 상승 흐름 추세에 대해서 업을 계속적으로 들은 것 같은데 김경훈 PD 다시 한번 S&P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투표를 앞두고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연기가 되어서 오늘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상원 의원 중에서 이 세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의원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인 론 존슨이라는 사람과 스티브 다인스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좀 이 세제 개편안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네. 표결을 앞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앞두고 좀 이런저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어제장에서는 그 많이들 아시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좀 공화당 내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좀 재미있는 점은 이 지지를 밝힌 이 시점에 S&P 500이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세제 개편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유효하다는 점을 방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외신에서는 주식시장은 그 감세안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좀 추산을 했을 때 11%에서 15% 정도까지 이 어닝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제 개편안을 빼고서 생각을 했을 때 내년도 실적 증가치는 한 8%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감세까지 된다면 이 실적이 이익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하지만 좀 우려가 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처럼요. 좀 세제안이 통과되자마자 매도를 하는 전략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외신을 통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때문에 좀 지수가 5%에서 10% 정도 좀 하락하는 좀 많이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좀 분석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표결이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봐서 저는 업에 들어봤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각에 김경윤 PD 의견 들어보면은 일단 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조금씩 불확실성이 불거졌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의견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긍정적인 표심까지 얻어가면서 다시 한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지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또 계속해서 저 들려오는 대로 개장 이후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뉴스들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업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는 뭐 지수 보면 꼭 올림픽 경기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만에서 2만 천선을 올 초에 24일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2만 3천에서 2만 4천 선을 30일 만에 또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신 속도와 이 뭔가 이 가파름을 감안을 했을 때 거의 뭐 지금 사실 지수라는 이 S&P 500, 뭐 나스닥, 뭐 다우라는 이 인덱스가 사실 나오고 나서 거의 이런 상승 속도는 거의 역사적으로 탑 3, 탑 5 안에 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모습이 99년 5월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뭔가 지수의 조정이 시작된 거는 IT 버블 2002년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GDP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소비 부분도 뭔가 살아나는 부분이고, 세제 개편을 차지하더라도 상당히 뭐 악재를 찾기는 어렵다. 약간 악재를 찾아서 핑계대기로 조정을 받을 분위기도 지금은 아닌 그런 좀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상승, 뭐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있고 뭐 조금 뭐 부클로징이 있긴 한데, 원래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패턴상 보면은 항상 12월 또 월말 마지막 주에 상승세가 또 컸다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 또 윈도우 드레싱 클로징까지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증시에 대한 다양한 호재 뉴스들이 여전히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하방 쪽으로 재료를 많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상승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역시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뭐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떨어질 것이다, 이제 고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서 세제 개편안, 뭐 이런 랠리, 그리고 저는 산타 랠리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탄력, 상승 탄력은 뭐 하루에 뭐 1포인트라도 올라갈지언정 일단 올라갈 것이다. 앞서서 올림픽 표현이 정말 정확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이 정말 분초 단위로 정말 바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는 여전히 상승 랠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스터님의 의견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관망을 들어주셨고, 또 북두칠성 마스터님 하면은 아침 10시에 북두칠성 절대 항생을 통해서 항생 지수에 대한 부분 강세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S&P에 대해서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세제 개혁안 때문에 뉴욕 증시의 상방원진에 대해서 굉장한 큰 동력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대해서 메인장 뉴욕장 열리고 나서 양봉으로 가게 나오면서 상방세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장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메인장 이후에는 아마도 큰 또 이제 세제개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오늘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일봉이나 뭐 주봉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저는 계속 오를 거라고 한 표를 좀 드리고 싶지만은 오늘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소에 어제나 그리고 그제장에서 매수로 대응했다면 오늘은 좀 한 템포 쉬고 관망세 좀 가지면서 보수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간대라고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황적인 부분과 뭐 전반적인 지수의 방향성을 짚어드리기도 하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가격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마스터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짚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뭐 쉽사리 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은 좀 일단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또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개장 이후에도 가격대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또 리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 의견도 함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 여전히 상승 탄력이 뭐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장을 한 13분 앞두고 있는 시각인데요. 2646.7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화면에서 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자, 먼저 빠졌습니다. 먼저 이틀 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 소폭의 반등이었지만 다시 또 밀리는 부분이에요. 6,341.25포인트로 0.2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나스닥이 먼저 이렇게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주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마스터님 나스닥도 좀 같이 봐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가능합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제장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 전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 중에 하나인데 S&P와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부 다 올라가는데 나스닥 혼자 떨어졌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이 아무래도 이전에서 좀 주가 하락에 대해서 그 대형주들이 좀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어제 메인장 이후에는 좀 회복을 반 정도 한 선 안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딪히는 구간이 나스닥 지금 보시면은 어제 메인장에서 부딪힌 구간이 바로 6370.50 정도 네. 라인으로 보이는데 그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진입자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뉴욕장 열리고 나서부터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고 저는 글쎄 나스닥과 S&P 오늘 뉴욕 그 증시 지수는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좀 보수적인 관점 안에서 전략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개장 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북두칠성 말씀이 짜드리는 그런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가격대가 꺾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1.19를 회복을 했지만 다시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1.1879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기준을 두고 많이들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도 지금 유로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려웠어요, 저도. 네, 저는 다운이고요. 지금 김경훈 PD 업, 그리고 마스터님도 업이고, 그리고 해설위원님 지금. 네, 반반이요. 건반이죠. 네. 아니, 각도가 이렇게 양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은 각도가 자신만의 그 각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관망. 정리 관망.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유로FX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가격대가 참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저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자, 현재 구간이 1.18800달러로 0.25% 좀 빠지는 가격대인데, 자, 먼저 그러면 관망 들어주신 해설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120분 봉인데 이렇게 사실 통화라는 상품이 대부분 특징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죠. 한 지금 빨간 칸 안에 하루씩이니까 이렇게 한 5일에서 한 6, 7일 정도씩 이런 레벨들이 있습니다. 레벨들을 만들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사실 한 1.184에서 1.195 레벨에서 지금 움직인 지 하나, 둘, 셋, 넷, 한 5일째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어제 세제 개편한 재료가 나왔을 때, 상당히 약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유로의 독일이나 관련 GDP가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월말에, 그런 유럽 쪽 뭔가 지표 관련 영향보다는, 세제 개편 재료로 모멘텀으로 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요 박스권 안에서 전 크게 그렇게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약세로 만약 오늘 흘러가더라도 사실 어제 한번 1차 반영, 2차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기 박스 트레이딩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뭐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레인지 움직였던 그 구간을 좀 작은 박스권 안에서 뭐 제한적인 움직임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일단 하단으로는 1.184달러고요. 그리고 위쪽 상단은 1.195달러 부근입니다. 이런 가격대에서 제한적인 흐름 이어가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하시기에는 또 가격대 짚어드린 부분 안에서 네,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경윤 PD, 유로에 대해서도 기사 어떤 의견 나오고 있나요? 네, 조금 전에 유로존에서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네. PMI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60.1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네.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게 2000년 4월을 제외하고는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금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조금 좀 이거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요일에도 그랬고 금요일에도 그랬고 유럽 쪽에서 나온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유로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지만 뭐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지금 Markets Ignore Best European Factory Dat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그노어가 지금 무시했다. 시장은 이러한 17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무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외신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달러의 흔들림이 좀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때문에 유로존 쪽에서 좀 좋은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의 상승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아마 뭐 세제개 편안이 성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달러화가 올라가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deficit debt라고 하는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기사에도 보시면 지금 월스트리트 랠리에 이런 재정 적자 우려가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오는 속보들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의 그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 뭐 FBI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뭐 유죄를 선고받을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현재 올라오고 있어서 네. 달러가 지금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 유로에 대해서는 상방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의 이런 흔들림, 변동성이 유로의 상승을 막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증적이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조에 대해서 이제 달러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국가 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대통령 관련해 유죄 나올 가능성이 좀 불거진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PMI에 대해서는 유로존 11월 제조 PMI가 60.1로 81개월 내 최고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료가 상승 쪽으로에 대한 힘을 또 덧붙여 줄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상승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눌리고 있는데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으로 일단 다운을 드렸는데 앞서서 해설위원님의 뭐 말씀과 좀 비슷한데 유사한 내용이기도 해요. 최근에 뭐 제한적인 레인지 가격대 안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뭐 어제장의 반등 그리고 오늘 다시 조정. 근데 그 조정과 그 반등의 폭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 시 매도도 좀 짧게 끊어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오늘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업을 들어주셨죠? 네. 맞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최근에 달러 약세로 점진적으로 좀 밀어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 보면은 가격대 보면은 오후 5시부터 좀 떨어지는 조정받는 구간을 보이는데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저는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첫 번째 진입 자리는 현재 좀 보이는 지금 물려있는 자리인데 1.18750에서 40대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오는데 1.18520 자리에서 좀 강한 저항대 있으니까 여기서
달러 약세 기대하고 매수로 대응하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네. 장에 대해서의 제가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하방세가 나오면요, 그때는 유로는 좀 전략적으로 관망세 가지고 진입자리, 추천자리에 대해서만 매수로 진입자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 짚어주셨고 현재 구간 가격대에 눌렸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뭐 잠시 후에 가격대 변화하는 대로 그에 맞춰서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각이 27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개장을 2분 정도 앞둔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개장 직전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확인했던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에 대해서는 일단 상승 쪽으로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264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도 하락으로 이어갔었는데 6343.25포인트로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0%가 빠진 가격대고요. 방금 전에 알아본 유로FX도 다시 한번 가격 보도록 하죠. 더욱더 눌리고 있습니다. 1.18760달러로 0.32%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도 역시나 1276.7달러로 0.07% 약보합권.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만나본 종목 중에는 상품군에서는 크루드오일 홀로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58달러 돌파 이후 58달러 지지가 되면서 58.28로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개장과 함께 또 개장 직후의 소식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어제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지금 오펙에 대한 정례 회의가 이어졌고, 뭐 당일 날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 다시 가격이 원 자리로 되돌아오는 시점이었는데, 방금 전에 시세가 좀 세게 나왔거든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영 PD 다운인 거. 저 업인데. 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확인하길 잘했어요. 네. 자, 이제 모두 올 업을 들어주셨는데, 역시 이 상승에서, 추세를 따라가나 봅니다. 자, 뭐, 편안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어제 뭐 같이 이야기를 못 나눠와서 궁금하네요. 네. 뭐 오랜만에 네. 제가 사실 크루드 오일은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다가 올해 하반기 비인기 종목이 됐었죠. 살짝 좀 움직이지 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제가 사실 직장 동료와 함께 뭐 이렇게 크루드 네. 오일 정말 강력 매수다라고 서로 얘기를 매력 했었는데 포인트 나왔다. 57.50. 네, 이 자리는 정말 강력 매수다. 직전 고점에 한 80%까지, 직전 고점이 59.50이죠. 네. 한 80% 수준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58점 지금 2627까지 오르네요. 그런데 이건 조금 기다렸다 사야 될 좀 자리인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네. 뭐 재료들이 나이지리아와 그리고 또 어디죠? 오펙, 리비아. 네. 비오펙 간의 이제 그런 감산 합의, 비오펙까지 끌어안는 그런 감산 합의를 도출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행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질 재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저는 매수가 여기서 뭐 한 57.50 부근까지 뭔가 조정을 못 받더라도 다음 주 뭔가 재고 발표나 셰일가스 영향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 한 57불대 중반 밑에서는 한 번 더 좀 매수로 한번 스윙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는 기회도 괜찮은 이 정도면 네. 모멘텀 아닌가. 그런 이런 모멘텀은 한 2, 3일에 단기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그렇죠. 뭐 사실 비오펙까지 끌어안는 합의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뭐 며칠 후에 또 정기 또 인터뷰가 있죠. 오펙 간에. 네. 그래서 뭐 그게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지만은 그때 또 지금 뭔가 합의된 사항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한다면은 충분히 뭐 직전 고점도 넘을 수 있는 한 60불대까지도 넘볼 수 있는 넘볼 수 있는 그런 좀 상승 모멘텀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했던 60달러
그러면 그 60달러가 지금 올해 한 달이 남았잖아요, 해설위원님.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아니 뭐 금방이죠. 59.50에서 50틱인데. 그렇긴 한데 예. 일단은 60달러까지 올해도 좀 도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오펙과 오펙의 이 합의를 도출해낸 이 이슈 자체가 워낙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 상방 쪽으로 60달러까지 열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뭐 현재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 현재 가격대에서는 57달러 중반까지 눌렸을 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57.50을 좀 강력한 그런 가격대로 또 분석을 도출해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격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펙 정례회의 때문에 가장 바빴던 사람입니다. 김경희 PD, 네, 업에 대해서 의견 풀어볼까요? 네. 우선은 러시아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개발부 장관이 내년도 유가 전망을 50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감산 시한을 이제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가 되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도 자국 예산에 이제 유가 전망을 포함을 해서 이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래 유가 전망은 43.8달러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50달러 이상으로 상향을 좀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말까지 지금 연장이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이제 내년에 중간쯤에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네, 네. 6월 달에 있을 오펙 회담에서 좀 그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여기에는 유나이티드 프론트라고 나오는데 좀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라는 식으로 외신에서 이 둘이 좀 합심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그룹 같은 곳에서는 이 러시아가 오펙이 제시하는 어떤 딜에 좀 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맞아요. 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브로맨스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설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금까지 감산 협의하는데 좀 포함이 되지 않았던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도 원유 가격이 2017년 최고치까지 올 때까지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데 지금 동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 그 석유 장관의 말에 따르면 내년도 오일 수요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오펙은 아직까지는 감산 협의를 언제 끝낼지 또 어떻게 끝낼지 뭐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관심사였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우디와 러시아 모두 좀 재고량 수준을 차후 미팅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자라고 이제 좀 합의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정확한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네. 지금 자리하고 있고요. 사우디 쪽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은 이르다.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아직도 하루에 150만 배럴 정도 좀 감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말고 조금 이따 얘기하자라는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셰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의 좀 골치를 썩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내년도는 셰일 오일의 연간 성장이 최고치를 찍는 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일이 2018년도를 잘 넘긴다면 이는 그들이 굉장히 큰 고비를 넘겼다는 뜻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좀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함께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장에 저희 신세계 끝나기 직전에 아직 코멘트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김경희 PD가 어제장에 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또 전달을 도와드렸고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했다는 점과 그리고 역시나 셰일 오일에 대해서 셰일 가스에 대해서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 셰일로 인해서 비오펙과 오펙 간의 이런 합의가 뭐 계속해서 끈끈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이지 않을까라는 소식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앞서서 해설위원님이 57.50이었잖아요. 항상 네. 저는 57달러 후반 오면은 뭐 매수하셔서 58달러 초반입니다.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간은 58.37인데 뭐 워낙 직전 고점에 대해서는 58.99 거의 59달러까지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일단 뭐 올릴지는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달러 후반에서 매수, 눌림시 매수 접근이고 현재 상승 기조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에 대한 의견으로 업을 들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마스터님도 역시 오늘은 업을 드셨습니다. 추세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실지 궁금한데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추세가 상방 누가 봐도 오일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개구리처럼 그거를 반대로 하시는 거는 안 좋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고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59달러 선입니다. 60달러 아니고요. 59달러 정도인데 거기에서 59달러 전에서 무조건 청산 자리를 잡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진입 자리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지금 추격적으로 매수를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추격으로 대응했다가는 밑에 저항대로 잡아서 손절 효과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로 진입을 지지 라인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58달러까지는 아니고요. 58.12나 10 정도에서 매수 진입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7.83 라인대에서 83에서 매수로 떨어졌을 때 매수로 대응하면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청산 자리는 완전 고점이죠. 58.70이나 아니면 59달러까지 59달러 그 전에서 청산 자리 잡는 게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마스터님도 일단 가격대 다시 좀 조정을 받을 때 눌림시 매수 접근에 대한 의견 주셨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58.70 그리고 59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 오일 짚어보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이 더욱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58.4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세가 세게 나오고 있는 시간인데요. 1.76%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고 10분 정도 지나간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S&P와 지금 나스닥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S&P에 대해서는 2,646포인트로 이전의 상승폭 조금은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폭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뭐 하락폭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네요. 6,347.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75달러로 0.33%가 빠졌고요. 그리고 골드 역시 계속해서 뭐 같은 자리인데요. 1276.8달러로 0.06%의 약보합권입니다.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58.47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상승 최대치가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10분이 지나간 현재 시세를 살펴드렸는데 자, 개장과 함께 들려오는 소식 어떤 뉴스가 있죠? 네, 개장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원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이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취하는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우선 S&P 500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주가 지금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반대로 IT주는 좀 뒤처져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게 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 공화당원들의 의지 때문에 이 시장도 그걸 아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 세제 개편안 이슈가 이미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뭐 지난해부터 올해
내내 지금 이 텍스 리폼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지금 시장에서 좀 자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분석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소식은 일단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서 유가 상승 기대감으로 에너지 업종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본장에서 일단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저희 개장 소식까지 다시 한번 덧붙여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골드입니다. 앞서서 유로 FX 말씀드릴 때도 달러 기준을 두고 많이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골드 역시도 최근에 달러가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골드도 떨어진다라는 그런 조정에 대한 이슈를 짚어봤는데 자, 현재는 1280달러가 깨지면서 1276.5달러입니다. 3거래일 연속 좀 강한 하락이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솔녀님 홀로 업이고요. 지금 저희 셋 다운을 들었는데 바로 업 들어보죠. 네. 일단 세제 개편안 통과가 된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금 확충을 할까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럼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죠. 같은 안전자산이라면 골드보다 만약 매도로 본다면 안전자산의 그러니까 세제 개편의 이슈로 안전자산 하락으로 만약 베팅을 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되려 채권 매도가 더 조금 유효하지 않나 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 피디님 얘기처럼 시장에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사실 지금 사자는 게 아니에요. 골드 같은 경우는 저는 미니 골드 그러니까 증거금 절반짜리를 한 1275선부터 조금 모아가는 게 어떨까. 1275에서 한 계약, 1270선까지도 열어놓고 만약 네. 간다면 여기서 두 계약 정도 사면은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준 1.5계약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그러면은 한 평균 단가가 1272,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두 계약을 70대에서 또 두 계약을 추가한다면 1270대에서 여기서 사실 이 나온 지금 일반적인 재료들이 더 내려가기에는 저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그리고 12월 14일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대두되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예, 포지션 지금 트레이딩. 사시는 말고 한 75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가면서 네. 좀 절반짜리 상품을 모아보자 미니로. 예, 네.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전부터 금에 대해서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네네. 의견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 안에서 가격대 좀 모아가는 전략, 포지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전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국채를 오히려 매도 쪽으로 잡아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고요. 골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민희로 들어가시는데 일단 가격대를 1270달러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확인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은 단기적인 의견이 아니라 긴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골드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업에 대한 의견 들었고 우리 김경윤 PD 그리고 마스터님 저 이렇게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마스터님 먼저 골드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업의 대표로서 네, 한번 들어볼까요? 골드 네네. 제가 다운을 들지 않았나요? 네, 예. 다운이죠. 예, 제가 예. 반대로 얘기했나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운입니다. 저는 네. 골드가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골드 하락세로 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달러는 약세죠, 그렇죠? 달러는 약세면 밑에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골드 같은 경우에도 달러에 연관을 많이 받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강하게는 움직임 나오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에 비례해서 골드는 오히려 달러 약세를 누르면서 하방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상승, 위험자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골드는 좀 매도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트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니까요.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요즘에 골드로 또 매도로 많이 대응을 해서 좀 네.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 잘 보셨나봐요. 예, 골드는 계속 매도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자리는 1280 라인대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손절효과는 16개에서 18개 정도로 잡아서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1275 지금 물려있는 저점 라인을 돌파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는 좀 추격적으로 매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저는 좀 강하게 좀 매도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탈되는 그 아래 하단 쪽의 가격대를 어떤 가격대로 보시나요? 청산자리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추세에서 더욱더 밀린다면은 추격 매도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 네. 깨지는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네. 1275입니다. 1275 라인대고요. 네네. 지금 저점이에요. 지금 200틱으로 보실 때 오늘의 저점이요? 네네. 예, 지금 저점이고요. 가장 최저점은 뭐 1273.1로 보이는데 여기는 캔들의 꼬리를 만든 거죠. 네. 꼬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항대는 1275 라인대인데 여기 돌파하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위험자산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반대 안전자산이 골드가 빠지고 있는데 현재 지수가 지지가 되는 부분 안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1275달러가 깨진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로 또 관점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골드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1270달러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1270달러에서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매수적인 관점과 매도 이 두 포지션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저는 골드가 최근에 힘이 없어진 게 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자체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아무리 이슈가 지지가 되고 또 빠진다 한들 일단은 유동성이 좀 받쳐지지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좀 길게 열어도 봐도 좋다.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127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운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해서 지금 김경희 PD 의견 못 들어봤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줄의 최저치 근방에 지금 맴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신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지금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위험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무드가 감돌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지금 증시의 단기적 움직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이번 달에 있을 미 연준의 좀 금리 관련된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예상되는 이번 달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골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흔들 만큼 어떤 힘이 없었다라는 지금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지금 세제 개편 진행 상황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자에서 좀 상원에서 표결을 뒤로 밀었잖아요. 이게 좀 상원 내에서 이게 의견이 좀 합치가 안 되고 좀 새롭게 좀 수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좀 불안감이 나오면서 금요일장에서 좀 출발할 때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약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에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골드가 지금 현 지지선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 지지선을 지금 1272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깨고 더 내려가서 이 다음 지지선인 1263.35를 향해 갈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분석을 했다라고 올라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김경희 PD의 의견까지 골드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로 일부 시간에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전화 상담 중점적으로 이어갈 텐데요. 지금 현재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도 괜찮고요. 앞으로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도 보내주셔도
싶으셔도 저희 출연진 분들과 함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